안녕하세요. 2025년 51주차 반도체 핵심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이지 업계 판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움직임들로 가득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게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불리는 EUV, 바로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시제품을 과연 중국이 정말로 손에 넣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움직임은요, 그냥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건 중국 정부 최고위층이 직접 주의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되고 있다고 해요.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이 EUV, 리소그래피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거의 원자 단위로 반도체의 회로를 새기는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쓰는 AI 칩이나 최신 스마트폰 칩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아직 격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중국이 두 가지 방식의 광원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출력 부분을 한번 보세요. 대량 생산에 필요한 ASML의 250W 이상에 비하면 아직은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작동하는 기계는 만들었지만 아직 공장에 투입해서 칩을 찍어낼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중국은 어떻게 이 기술 격차를 이렇게 빠르게 좁히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스크랩 앤 빌드라는 아주 대담한 전략 덕분입니다. 중고 시장에 풀린 구형 장비를 사들여서 그걸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단숨에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반도체 기술은 그냥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700조 원, 중국의 추격에 맞서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내건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죠. 미래의 산업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결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왕국 대만은 자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N2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TSMC가 해외 공장을 지을 때 대만 본토의 최신 공정보다 최소 2세대 뒤처진 기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어막이죠. 이건 또 다르게 보면 최첨단 칩을 원한다면 결국 대만에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의 부활 의지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가 신생 파운드리 업체인 라피더스의 대출금을 무려 80%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국가가 실패 위험을 떠안고 1980년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첨단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경쟁의 이면에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이 불러온 그야말로 끝없는 반도체 수요가 만들어낸 메가사이클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던 슈퍼사이클은 경기를 타는 주기적인 호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메가사이클은 좀 다릅니다. AI라는 거대한 동력이 이끄는 구조적인 대전환이라서 수요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 메가사이클이 만들어내는 숫자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마이크론은 HBM 생산을 위해서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삼성전자의 2년 뒤 영업이익은 7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원가의 35%를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할 정도라니 그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죠. 자, 이제 경쟁의 최전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노미터를 넘어서 이제는 원자 단위인 옹스트롬 시대를 향한 파운드리 거인들의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 경쟁은 그야말로 초읽기 승부입니다. 2025년에 TSMC가 가장 먼저 양산 테이프를 끊고요. 삼성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GAA 기술을 적용한 칩으로 바로 그 뒤를 뒀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인텔이 훨씬 더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차세대 장비, 바로 하이 NA UUV를 앞세워서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죠. 이 경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성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첨단 공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에 자기 전용 사무실을 원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테슬라 같은 미래차 기업에게도 이제는 자체 칩 생산 능력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이번 주의 소식들을 하나로 묶어보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반도체는 이제 국가 안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둘째, AI가 이끄는 수요는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을 향한 경쟁은 그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얽히면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연 반도체의 미래는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주의 사건들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